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이 넘더라도 의료 체계가 받쳐준다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가 먹는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노바백스가 세계보건기구 WHO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네, 노바백스 백신은 우리도 4천만 회분이나 확보를 한 상황인데 문제없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간 이슈 살펴봤고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우리나라는 발빠른 진단키트 상용화로 확산 억제에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체외 진단키트 전문 회사인 수젠텍의 손미진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바로 회사 이름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젠텍, 어떤 뜻으로 만들어진 이름인가요? 네, 저희 수젠텍은 수젠텍의 약자인 스마트 유비쿼터스 진 테크놀로지라는 약자의 수젠텍이고요. 예. 이 이름은 저희 수젠텍이 앞으로 그 당시 창업 당시에 향후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어떤 기술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저희의 CI에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이오 기업 회사명에 스마트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과연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계실지 관심이 가는데요. 우선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젠텍은 항체 신속 진단키트와 항원 신속 진단키트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 항체와 항원 진단키트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예.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항체, 항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데요. 맞아요. 수젠텍의 경우는 항체 진단으로는 FDA EUA를 처음 받았고요. 국내에서는. 또 항원 진단의 경우에는 유럽의 COC라는 정식 허가를 처음 받은 회사입니다. 네. 이 항원 항체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항체 진단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저희 몸에 감염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면역 반응이 생기는 항체를 측정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어떤 그 인펙션 또는 이제 용도는 백신을 맞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생기는 백신을 인젝션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몸에서 생기는 항체, 이 항체의 존재를 측정하는 그런 진단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항원 진단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코에서 이제 수압이나 비강 또는 구강, 이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이러스 자체를 타겟으로 바이러스를 디텍션하는, 이제 측정하는 그러한 진단 제품이 항원 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항체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생긴 항체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네. 이를테면 일반 국민이 그걸 이용할 경우에는 뭐 무증상 감염자에서 항체가 뭐 형성됐는지 이런 것도 가려낼 수가 있겠네요. 초창기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WHO의 가이드라인도 있기도 했고요. 무증상일 때 특히나 이번 같은 코비드의 특성이 무증상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무증상이 있었고 또 감염되고 난 다음에 잠복 기간도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항체라는 진단 방법은 원래 진단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항체가 생기려고 하면 이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항체가 생길 때까지 1, 2주의 이 윈도가 있거든요. 측정하지 못하는 생길 때까지. 그렇지만 이번에 무증상과 또는 이제 감염 잠복기가 길어지면서 이런 윈도가 굉장히 이제 좁혀진 거죠.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무증상의 대안으로 이 항체 진단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수젠텍은 체외 진단 전문 네. 기업인데요. 네. 이 체외 진단이라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체외 진단은 것은 체외 진단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외부로 나오는 체액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인데요. 예. 체액이라고 하는 것은 땀이나 혈액, 뭐 이런 소변 이런 데서 그게 존재하는 바이오 마크를 기반으로 그 마크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어떤 질환과의 연계되는 것들을 진단하는 그러한 제품들을 총칭해서 체외 진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체외 진단은 가장 쉽게는 여러분들이 종합 검진을 받으실 때 받는 그 검사지에 그냥 60% 이상이 그 체외 진단이라는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땀, 뭐 소변 같은 외부로 배출되는 그런 체액을 통해서 질병이나 어떤 뭐 항체의 유무를 네네. 이제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네.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체외 진단 그렇다면 주요 사업 그 포트폴리오도 궁금합니다. 수젠텍의 포트폴리오 좀 알려주시죠. 예, 수젠텍은 창업 당시부터 체외 진단에 굉장히 특화된 회사로 창업을 했고요. 네. 연구소 기업이라는 형태로 창업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저희 회사 특성상 굉장히 이제 강한 장점이 시장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단이라는 결국은 이제 대형 병원에서 쓰는 방법, 그다음에 중소형 병원에서 쓰는 방법, 그리고 홈 테스트, 개인이 쓰는 영역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시장별로 적용하는 플랫폼은 달라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대형 병원은 굉장히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정확도가 높은 또는 이제 이런 대량의 검사를 가능해야 하고요. 예. 중소형 병원은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이 가능한 그런 POCT, 지금 코비드 같은 경우죠. 네. 이런 제품이 필요하고 홈 테스트 영역은 예를 들면 임신 테스트 같은 개인이 또는 입원 같은 경우는 코비드도 개인 영역까지 열었는데 이런 예. 걸 말합니다. 근데 수젠텍은 이런 종합병원의 이 타겟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뮤노블라시라는 대형 장비가 있고요. 예. 그 장비에 이제 알러지 진단, 예를 들면 혈액 내에서 저희가 100종 이상의 알러지를 진단하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진단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병원 타겟은 이제 코로나 진단 같은 이런 그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이런 제품들이 라인업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홈 테스트 영역이 저희 회사의 CI와 관계된 스마트 유비쿼터스라는 기술이 적용된 슈얼리 스마트라는 플랫폼 기반인데요. 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성의 5종 호르몬을 패턴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저희 회사가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 회사명을 설명해 주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목표를 회사명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체외 진단 시장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모바일, 또 유비쿼터스, 다중진단이라는 용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결국은 이제 체외 진단이 그 사용자 측면이든 또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의 측면이든 기술이 한계를 넘는다면 어디서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이 사실 꿈으로 그리는 진단의 어떤 그 영역인데요. 그런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떤 스마트 기반의 또는 유비쿼스 기반의 이러한 플랫폼 기술들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미래 그 체외 진단의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젠텍은 창업 초기에 어떤 그 애트리와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했던 것도 그러한 이 융합 기술 기반으로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실현해서 미래의 체외 진단 분야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네네. 이제 이런 체외 진단하는 업체들이 피 한 방울로 이렇게 모든 질병 다 네. 이렇게 진단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피 한 방울로 모든 질병을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왜냐하면 피 한 방울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넘어야 될 기술의 허들인데 피 한 방울에서 굉장히 많은 마크를 측정하려면 예. 굉장히 고감도의 어떤 그런 정밀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많은 회사들이 이제 추구하고자 또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언젠가는 가능해지는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직은 우리가 넘어야 될 기술의 허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질문이 이제 이 수젠텍의 향후 어떤 사업 계획과도 밀접한 질문인데요. 이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네. 사업 사업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우려하시지만 갑자기 저희 K 진단 사업이 그러면 네. 이 그 성장세력이 꺾일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네. 이런 성장세라는 것이 사실 이제 저희가 작년 올해 오면서도 지금 이 코비드가 끝난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끝날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나라들마다 이런 방역 정책이 바뀌는 거죠. 위드 코로나로. 네. 그러면서 진단이라는 분야는 더 커질 것이고요. 예. 지금 K 진단으로 사실 많은 회사들이 작년 올해 굉장히 큰 성장도 했지만 많은 유동성을 확보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유동성을 가지고
각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다른 아이템들, 다른 플랫폼들을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제품들의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성장세를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국내 바이오 생태계에 대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뭐 제안 같은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사실 진단부자는 1세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이 바이오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다들 퀘스천 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진짜 놀라울 만한 성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이오가 산업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에서 저희가 이 속도가 국내의 경쟁이 아니고 결국적으로는 이 바이오가 지금 다 글로벌이 같이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최근에 이런 투자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장을 가속화시킬 필요는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스케일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을 뭐 창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회사들을 이제 같이 모여서 스케일업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또 많이 기업들이 이게 겪는 또는 이제 고민인 상황이 인력입니다. 인력 양성이 저희 이 바이오 산업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투자나 많은 것들이 이제 집중되면서 성장은 했는데 여기를 받쳐줄 그다음에 또 이걸 더 성장시킬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력 양성 사업들이나 인력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은 좀 더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갭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내 경쟁이 아닌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성장 가속화와 인력 양성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수젠텍의 진단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질병을 빠르게 손쉽게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수젠텍의 손미진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